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서 온 거는 저지요. 예. 자, 아이고, 또 화면이 괴팍하게 나오네. 예. 빨리 돌려야겠다. 자, 여러분. 네, 오늘 월요일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예, 변함없이 제가 좀 맡아서,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7부 순서 맡고 있고요. 앞서서 1부부터 6부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대표님들, 뭐 시장을 오늘 보면서 아마 처음에 좀 9시 시작할 때는 어이쿠야 뭐 100포인트 넘게 빠졌다 뭐 이랬는데 지금 딱 반으로 줄어가지고 심지어 코스닥은 플러스까지 났어요. 예, 지수가. 네,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예,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고, 오늘 사실 뭐 주말 사이에 금요일날 미국장이 빠진 거 생각해보면 토요일날 아침부터 막 고민과 예, 이런 것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해요. 학습효과의 위력, 우리는 갈 길을 간다, 이렇게 정해봤는데, 우리가 약 3주 전에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와, 실적 무지 좋았다인데, 마치 지난 금요일날 뭐 브로드컴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실적은 좋았는데 뭔가 AI에 대한 이제 자신감을 좀 잃어버리는 것 같은. 사실 이제 엔비디아랑 그건 좀 다르죠. 젠슨왕은 언제나 자신있게 AI 버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브로드컴 CEO는 자신감 없게 AI가 그 마진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금요일날 미국장에서 AI 버블론을 다시 재확산시키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자, 우리 입장에서 주말 사이 이제 이것저것 고민을 하면서, 야, 오늘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야간 선물이 2.34인가요?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 정도 나오겠다 이 생각은 뭐, 퍼뜩 들죠. 거기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나 빠졌으니까, 예, 야,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주말, 좀 평온하지 않게 보내셨을 확률이 높은데요. 물론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110까지 빠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두어 시간 지나면서 일단 낙폭은 어쨌든 반으로 줄어서 생각보단 뭐 어쨌든 지수 자체가 양봉이 돼 있고 심지어 코스닥은 미미하지만 플러스까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학습 효과구나. 두 번 안 당하는구나, 연속해서. 엔비디아 때 한번 호되게 당했었는데, 저 좋은 실적 갖고도 저게 오히려 AI 버블에 징조라면서 한번 세게 혼났잖아요. 예, 근데 이번 시장에 대해선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사실 금요일날 오라클이 안 좋은 거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브로드컴 시간에서 오르는 척 하다 다시 빠진 거 모르는 것도 아닌데 지수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금요일날 빠진 폭이 생각보다 깊어서 그것에 조금 당황할 수 있었지만, 우린 이미 금요일날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코스피를 올렸기 때문에 오늘 글쎄요, 아침에 마이너스 100을 만들어준 거는 물론 되게 걱정이 됐거나, 아니면은 저는 심지어 저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하이닉스가 대용가가 없어지면서 반대매매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여건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율이 좀 낮아진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서 그러면서 좀 터진 부분도 있을 거고, 당연히 오라클에 이어서 브로드컴 이제 연타가 만들어지고 또 연준위원들 지금 과도기 상태긴 한데 어찌됐든 또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3월달 1, 2월은 모르겠고 3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한 50% 정도더라고요. 예, 반반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미국은 연준위원장의 이제 교체 시즌이잖아요. 5월달에 그만두면 바꾸는데 지금 이름도 좀 잘 익숙하진 않은데 파월 그러면 느낌이 확 오는데 해시타고 또 하나 누구라고 있던데, 예. 둘 다 케빈인가 그래요. 이름이 뒤에 성만 다르던데, 하여튼 두 케빈 놓고서 지금 트럼프가 저울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글쎄요, 시장의 요구대로라고 하면
네, 해시 말고 다른 사람이 돼야지 조금 그나마 낫다라는 평가고, 해시시 되면 예, 금리 막 내려가지고 시장 금방 망가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 뭐 그거는 어차피 내년도 5월, 사실 여러 가지 맞물리는 효과들이 내년도 5월달, 6월달이 큰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예, 오전 리딩 끝나고 와 새벽부터 또 여러 가지 막 예, 하다가 오늘 제가 다른 외부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뭐 815를 원래 고정으로 나가는데 그거 다음으로 많이 나가는 게 달란트 투자라고 있거든요. 거기 있다가 5시쯤 가서 또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뭐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또 미리 이제 주말에 질문지를 보내줘가지고 지금 그 약간 짤막짤막하게 이제 메모식으로 답을 달고 있었거든요. 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 보면서 느끼는 점을 계속 요약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시장 분위기 뭐 온코닉 테라피틱스 제가 금요일날 리포트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까지 또 추가 상승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리포트 관심주는 세크, 예, 전자빔 원창 기술을 갖고 있는 희귀한 뭐 소기업이다 이래가지고 오늘 되게 셉니다 이 기업이. 예. 자 그리고 뭐 미증신 어쨌든 AI 수혜주였던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오히려 AI 버블에 뭐 논쟁을 일으키는 종목으로 탈바꿈이 되었는데, 브로드컴은 심지어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마진이 박하다며 AI 계속 투자 들어가는 게 맞는지 뭐 회의적이다 이렇게 CEO가 너무 정직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뭐 지금 다들 알고 있잖아요.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엔비디아 빼고 AI 투자해갖고 지금 실익이 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거의. 그냥 날 거라는, 미래는 엄청나게 벌어 그러니까 빨리 투자해, 지금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막 투자를 하다 보니 이제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정신 차리니까 뭐 투자 대비 지금 산출되는 게 좀 미미하다 이런 경험치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2달 전에 발표됐던 MIT 그 보고서 보면 95%가 AI 투자하고 수익 못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자유로운 회사들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이슈들이 계속 맞물린다. 그래서 이게 AI 버블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계속 떠드는데 그거 아니다. AI는 어차피 버블이 불기 시작했는데 터질 버블이냐 아니냐 이거만 따져보면 된다라는 거고, 저는 이번에도 결국 안 터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게 터질 버블이냐? 엔비디아 실적 갖고서도 막 으르렁대 가지고 예, 버블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몰아쳤던 며칠 뭐 한 2, 3주 전이 있었는데, 엔비디아보다 브로드컴이나 오라클의 영향력이 더 큰가요? 뭐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얘네들 뭐 실적이 그렇다고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오라클은 좀 위험하죠. 뭐 부채 비율도 350%인가 그렇다고 하니까 끝내 얘네들이 계속 뭐 오픈 AI랑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벌겨는 놓는데, 이게 진짜 매출단과 수익단이 이 회사 망하기 전에 일어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부분도 있고 분명히. 근데 미국은 어떤 분위기냐면은 뭐 물론 오라클이 무너지면 대단히 충격을 받겠지만, 미국은 심지어 지금 뭐 정책 당국이라든가 AI 차르라든가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대안이 있다 미국은. 예, 워낙 좋은 기업들이 많아서 막 경쟁하다 하나가 무너져도 그것들을 뒷받침하고 백업할 수 있고 대체안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개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가 주인공이 될 거냐는 모르겠고, 예, 누군가는 될 것이다. 예, 엄청나게 좋은 기업들이 많아서 끝까지 가서 무언가를 이룰 기업들이 있긴 있다. 예, 근데 다 살진 않겠다. 예, 그런 뉘앙스거든요. 예. 자, 감사합니다. 뭐 제가 지금 어제 밤부터 거의 꼴삭새 해가지고 무슨 멤버십 서비스 한다고 막 일부 공개로 해다가 뭐 녹화도 하고 간밤에 영상을 한 3개인가 찍어서 올리고 뭐 별짓 다 했는데,
예, 바뀐 건 없더라고요. 예, 그냥 저만 부지런히 왔다 갔다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음, 그러게요. 어제 야간 방송 때도 제가 비슷한 얘기 드렸죠. 사실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제가 야간과 오늘 간밤에 뭐 새벽 사이에 뭔가 조금 더 첨부한 게 있긴 하지만 근간이 뭐가 바뀐 게 있겠어요? 제가 오늘 110포인트를 보고 뭐 후덜덜 하면서 야, 이거 장 진짜 큰일 났네요. 빨리 도망가는 게 임자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오늘 얼마나 의미 있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그거죠. 빠지는데 여러분들이 다 쏴놨으면은 더 쏠 게 없다라는 거. 오늘 100포인트면 아침에는 무언가 꽤나 내려간 애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쏠 수 있는 룸이 있어가지고 오늘 쐈다면 좋았겠죠. 아침에 대부분 그래도 뭐 음봉에서 양봉으로 돌렸거나 아니 마이너스 폭을 초반보다는 좀 줄인 상태에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을 테니까 쏠 수 있었다고 하면 아침에 쏘세요인데 쏠 게 있었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 뭐 제가 누차 지금 계속 말씀드린 AI가 쉴 때라고 여기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AI가 쉰다라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는 거잖아요. 반도체 소부장들 빠지는 거. 이게 AI 아이고 죄송합니다. AI 버블로 나올 때 제일 심각하게 타격받는 게 우리나라는 뭐 아마존이 있어요. 구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어요. 아니니까 그냥 AI 버블이면 그냥 반도체가 빠지는 거예요. 예, AI 하드웨어 쪽이 빠지는 거라고요. 뭐 소프트웨어도 사실 그냥 딱 고만고만한 녀석들이라 뭐 원래 간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예, 빠진다 이런 것도 없을 정도로 사실 좀 헤매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반도체 쪽이 쉰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럴 때 이제 다른 대안들이 더 움직인다 보면 오늘 바이오도 미국에서 금요일장에서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안 빠졌거든요. 예, 비교적 플러스로 지킨 애들이 바이오라서 바이오 오늘 나름대로 뭐 지난 금요일날 빠졌던 알테오젠하고 한올 바이오파마 강세로 나오니까 또 그거에 힘입어서 몇 개쯤 바이오가 강하고 하다 보니까 안 빠지는 쪽이고 로봇 쪽은 뭐 흔들리지도 않아요. 아침에는 물론 좀 마이너스 나고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한 30여 분 지나니까 뭐 바로 또 순환매 팍팍 일어나면서 예, 로봇주들 뭐 5%에서 한 10%급 올라오는 애들이 원희홀딩스는 뭐 24%까지 올라가면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콜로봇 무게중심 잡고 있고 한라캐스트 10%급 상승 나오고 있고 뭐 로보티즈 예, 한 4%만 올라도 매일매일이군 신고가 같은 느낌. 휴림로봇 10% 이렇게 로봇주들 상승세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늘 조금 AI랑 연계해서 봤을 때 이제 원전주는 조금 약해요. 미국에서도 원전주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예, 원전주는 오늘 조금 되돌리는 폭이 좀 약하다 이 생각이고 우주항공주도 지난주 내내 핫했는데 오늘도 어때요? 예, 오늘도 꽤나 강하죠. 그리고 또 자산주들도 일부 강해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뭐 비경제 섹터라고 흔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이제 경제랑 좀 먼 부분이잖아요. 뭐 자산이라는 부분이 제값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이게 무슨 경제 논리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정책적인 논리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보면 뭐 자산 많은 회사 특히 뭐 강남, 강북, 서울권 같은데 많은 회사들이 진짜로 꽤나 또 오늘도 올라가는 모양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종목들 뭐 많이 또 포진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간 시작한 지 한 15분 정도 되었는데 예, 코스닥은 뭐 그래도 한 3, 4분째 계속 플러스 아주 얄팍하게 나타내고 있고 예, 코스피도 아까 최대 112까지 제가 본 것 같은데 마이너스 한 40대 정도니까 상당히 뭐 진폭은 좀 예, 완화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아까도 제목으로 말씀드렸지만 예, 역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능력 중에 하나가 학습 효과구나. 지난번에 한번 당했는데 뭘 비슷한
아류 가지고서 똑같이 여러 날 또 슬퍼할 거야. 뭐 이러다가 결국은 또 미국에서는 누군가 이제 이번 17일 날 마이크론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있나요? 예, 17일 날 나올 텐데 뭐 오늘 내일 미국이 약간 움츠려봤자 또 마이크론 실적 보면은 와 역시 AI 투자는 지속되고 있고 지속돼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다시 재해석이 내려지면서 사실 마이크론 실적 갖고 또 뭐 버블이라고 누군가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선 다시 또 제 코스로 바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노이즈가 계속 있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종목들로 치환이 되거나 아니면 또 상쇄되고 다시 AI 투자는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 애들이네. 내가 안 하면 다른 애들이 치고 올라오게 돼 있네. 그러니까 내가 선두권 안 뺏기고 그냥 AI에서 나름대로 선두 경쟁을 하겠다고 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뭐 돈은 안 되는데 어쨌든 갖다 부어. 데이터 센터 열심히 만들어. 뭐 휴머노이드 해. 의료 AI 쪽 뭐 지분 투자 들어가. 뭐 이런 식의 활동들을 엄청나게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뭐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 보면 이제 이번 주 내내는 또 하이닉스가 옛다 뭐 어차피 지금 흐름도 별로 안 좋은데 투자 경고 종목이 이번 주까지는 달려 있거든요. 아마 월요일 날까지인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별일 없으면 화요일 날 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사실 AI 우리는 이제 반도체지 이쪽과 관련된 게 뭐 구조적으로 가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이거 뭐 하이닉스가 쉬니까 삼성전자가 혼자 가요 뭐 이런 것도 아닐 거고요. 같이 조금 뭐 오늘 내일과 상관에는 반도체가 상대적인 약세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그것들을 좀 대신할 수 있는 섹터들이 우리 시장에 없냐? 있다. 여러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에 있는 몇 가지 좀 뭐 반도체보다 더 큰 섹터는 없으니까 덩치를 보면 중소 섹터라고 해도 이게 뭐 이렇게 아주 뭐 미니멀하고 그냥 틈새에서 있느니 없느니 할 정도의 작은 애들은 아니에요. 그냥 반도체 다 합친 거랑 나머지 애들 다 합치면 뭐 거의 비둥비둥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분산돼 가지고 순환매가 되게 빨리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지속되고 있음이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지금 저 암호 빨리 또 빨리 다시 설정을 안 하면 방송이 꺼져 버려 가지고 이거 설정 좀 빨리 하고요. 잠깐만 계세요. 그새 또 몇 분 나가시겠지만 잠깐만 요거 저희가 암호를 빨리 해제하려고 다시 또 넣어야 되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 30초도 안 걸려요. 이거는 정말 한경에서 하라 그래갖고 이거 12시간인가마다 뭘 자꾸 암호를 넣고 있긴 한데 왜 넣고 있는지 진짜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왜 자꾸 시간대마다 이것도 뭐 암호화의 뭐 한 가지 이유겠지만 맨날 한 2번씩은 하니까 깝깝해. 약간 맨날 이걸 해야 되니까. 저요? 감기는 뭐 그냥 달고 사는 거죠. 지금 뭐 저 정도 나이 이후에 좀 안 좋아지면은 뭐 폐렴으로 악화가 되거나 이런 걸 피하는 거 정도고 이거 지금 계획은 세워놨는데 아직 독감 주사를 못 맞았네요. 빨리 가서 좀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좀 맞으세요. 맞아가지고 독감이 심하게 걸리는 걸 막는 뭐 그런 정도의 효과만 얻더라도 상당히 좋은 거니까 딥하게 안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뭐 아주 낮은 정도 수준의 감기야 뭐 걸릴 수 있죠. 지금 요새 같은 시대에 뭐 감기 달고 사는 게 일도 아닙니다만 그게 이제 악화되거나 심하게 가지 않음을 그런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안 가야 이제 좋은 거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계속 흐름은 자산주 또 우주항공주 오늘은 일부 대마주도 약간 조금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 분위기 괜찮아요. ABL도 올라가고 지금 올릭스도 올라가고 로봇주들도 여러 개 또 올라가고. 예. 지금 반도체랑 반도체 소부장들은 조금 이제 쉬어가죠. 아무래도 뭐 STI처럼 지난주에 왜 영업시대 1000억을 연다고 했던 이 기업 아직도 싸죠.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요새 한 3일 바짝 올랐는데 그래도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 내외일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엔 이제 5천억 됐거든요. 예, 오늘 8% 올라서 그래도 영업이익 1000억이면 엄청 싼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지금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어쨌든 STI가 조금 지난주에 그 리포트 나오고 나서 유독 진짜 독특하게 센 애가 STI인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흐름이 아주 오늘은 뭐 심지어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오니 지금 위아래가 한 15% 등락이 있는 그런 상태로 굉장히 후한 대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런 상태라는 거 말씀드리고 사실 이거 내용은 제가 지금 한 일주일도 넘고 한 2주일째 거의 비슷하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이거 뭐 중복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좀 지겹다 하실 정도실 것 같아요. 예. 아 맨날 똑같은 소리 하네. 예. AI가 좀 덜 가고 안 가는 대신에 바이오가 가고 로봇이 가고 원전이 가고 우주항공이 가고 자산주가 갑니다. 이렇게 지난주에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도 사실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지금 뭐 하이닉스가 투경 묶인 이후에 반도체가 약간 이제 갈 길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잃었다 정도입니다. 물론 아까보단 낙폭이 좀 줄어든 거는 다행이긴 한데 선두로 치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나쁜 얘기가 있느냐? 아니죠. 오히려 얘네야말로 아까 STI급의 얘기잖아요. 얘네들 합쳐가지고 지금 시가총액이 한 1000조 조금 넘는데 내년도 합산 영업이익이 200조. 얘네들을 뭐 경쟁관계인데 합산으로다가 굳이 계산해서 엄청나게 올해 한 80조 벌잖아요. 내년도 한 배 이상을 지금 보는 상황인데 배보다도 더 1.5배 이 정도 이상 더 버는 걸로 나오는데 이 정도면 이제 완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지금 뭐 HBM 만드느라고 D램 라인을 줄이다 보니까 D램이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D램 마진이 HBM보다 더 나온다는 얘기들도 있을 정도로 내년도에는 더 심화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뭐 아닌 말로 200조인데 어떤 구성이냐면 삼성전자가 한 110조 내외 벌 것 같고 하이닉스가 한 90조 내외 이렇게까지 예상이 나와서 올해보다 뭐 2배 이상 급들 나온다고 하니까 뭐 좀 빨리 계산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뭐 하이닉스 최근에 ADR 뭐 발행 이슈까지 하면서 이제 마이크론급의 평가를 받게 되었을 때 진짜 뭐 삼성전자 한 20만원 하이닉스 100만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해석들 나오고 있죠. 예. 지금 40조 벌 때가 11만원 갔는데 아니 100조를 벌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건데 뭐 이런 해석이 당연히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뭐 보기에 AI 버블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뭐 두 종목이 약하긴 하지만 지금 잔뜩 기대하는 건 어쨌든 이런 패들이 좀 풀리고 연말 연초 지나서 확실히 좀 퀀텀 점프된 실적을 보게 되면 주가가 좀 새롭게 또 반응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죠. 지금 뭐 최하 14만원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15만원 보고 뭐 일각에서 뭐 한 18만원 20만원까지도 보는 시각이 있고 뭐 일부 오히려 외국계나 이런 쪽에서 20만원 가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평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평가죠. 뭐 지금 엔비디아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10년 평균 뭐 PER이 35배인가 되는데 지금 12개월 포워드 PER이 25배에서 한 28배 정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뭐 10년 평균보다도 낮은데 이게 왜 버블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 그거를 어떻게 됐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갖다 붙여보면
야, 쟤네들만 20, 30배 가도 그냥 적당하거나 저평가라고 얘기할 정도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도대체 저 합산으로 200조 벌 때 천조급이면 영업이익 기준 PR이 5배 정도에서 6배 수준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예. 더블 좀 다원시스 하한가 쳤다가 바닥에서 10% 들었네요. 예. 그 대통령 무슨 보고회에서 실명이 거론되면서 완전히 기업이 묵사발이 났었는데, 자, 오늘 하한가까지 아까 보여줬던 호가가 일단 좀 올라오는 별일일세. 하여튼 뭐 그런 상황들이 또 만들어지네요. 네. 네. 신규 종목 하나는 뭐 두 자릿수 상승해서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네요. TMC라고. 이번 주에도 매일 목요일까지 한 종목씩 계속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 저기 제 개인 유튜브 오시면은 간밤에 녹화한 거 중에 IPO 투자 전략 이래가지고 이번 주 들어오는 4종목 간단하게나마 분석해 놓은 거 있으니까 참고하실 겸 와서 한번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좀 눌러주고 나가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안내가 저희 그 관리자님께서 개인 유튜브 채널에 대한 이제 링크나 이런 것도 지금 수시로 올려주고 계신데, 야, 이거 제 얼굴 머리 뒤에가 완전히 오로라 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나네요. 무슨 북극도는 저기 아이슬란드 온 줄 알겠어. 오로라 현상이 엄청나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슨 뭐야 이거.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불편하겠는데 얼굴은 많이 쳐다보지 마세요. 아무래도 계속 껌뻑껌뻑 되고 있으니까. 자, 시간은 지금 11시 57분인데 근데 이거 얘기 안 하면 심심하겠죠. 휴머노이드 오늘도 가요. 그냥 가요. 이게 아니 왜 도대체 오늘같이럼 아침에 100포인트 빠지는 날인데 AI랑 로봇하고 뭐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침에는 다들 마이너스였어요. 대체고려서에서는 한 2, 3%씩 마이너스였는데 본장 와서 뭐 하나 둘 돌기 시작하더니 다시 다들 플러스로 돌면서 또 두 자릿수까지 올라간 종목들이 여러 개 노출이 되는 초강세 섹터로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와, 이거 로봇이 진짜 이거 어디까지 가냐에 대한 부분들, 팔짱 끼고 이거 좀 꺾이면 사야지 뭐 이런 생각. 근데 오늘 아침에 꺾였는데도 안 사고 있었더니 또 10몇 프로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장세. 와, 진짜 로봇주 미치겠다. 못 잡고 계속 간다. 근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못 잡는 거죠. 엊그제도 잡을 수 있는 가격 대비해서 훨씬 올랐는데 지금 더 높은 가격에 잡는 게 이게 내가 뭔 짓을 하는 거냐 이러니까 못 잡아요. 그러니까 한번 타이밍 놓치면 들어가시기가 굉장히 어렵고, 근데 또 보란듯이 걔네들만 잘 가는 그런 장세가 또 연출이 되다 보니까 이중고죠. 못 잡은 것도 아쉬운데 잡을 수도 없어 지금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해서 방송 나오는 분들이 저거는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세상으로 노는 거죠 이러는데, 그런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올 때가 사실은 주가는 더 좋아요. 있는 사람들끼리 놀라고, 그러면 흔히 말해서 이게 맞는 발음인지 모르겠는데 일본 단어인지 저도 솔직히 좀 불명확한데 왜 쫀찡이라고 하죠. 쫀찡이란 말이 맞나요? 뭐 겐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약간 이제 끼어든다 내지는 뭐 회방 놓는다 이런 건데, 이거 될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뭐 그때 당시엔 뛰어드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멋모르는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주가를 이런 식으로 쭉 해갖고 어떤 플랜을 갖고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방해 요인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버리면 그 주가가 이제 쉽게 또 와해되거나 별로 안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막 너도 나도 막 이렇게 될 때. 그냥 그런 거 방지용이죠. 어떻게 보면. 막 저만큼 앞서가니까 도저히 웬만한 분들이 따라잡지를 못하고, 아, 저거는 그냥 있는 사람들의 끼리의 게임이다. 이렇게 어떤 종목과 섹터에 대해서 규정을 해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냥 우리 몇몇끼리 그냥 짬짬이식으로 너가 사주고 내가 팔고 내가 또 비싸게 사주고 이런 거 사실 전형적인 작전수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 하기 너무 좋죠. 옆에서 붙는 애들이 없으면, 붙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런 거 하기가 너무 좋은. 제가 봐서는 1조가 가도 뭐 이상할 건 없는 회사인데, 꼭 1조를 갈 건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1000억, 2000억 더 높아져도 별일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고평가란 얘기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영업이익이 1000억 나오는 회사를 갖고 5000억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겠지. 왜 시가총이 5000억이나 돼? 영업이익이 1000억인데 이렇게 주장하진 않을 테니까. 그게 어느 접점이 일어나는 게 있겠죠. 여기까지는 좀 무리인데 라고 생각하는 어느 지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고, 그냥 저는 아이슬란드 오로라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서 약간 이럴 생각은 원래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이거 좀 잠재우는 방법은 이게 좀 맞나 모르겠는데, 이게 카메라 앞에다가 이렇게 손바닥을 좀 갖다 대면 진정이 되곤 하더라고요. 지금 진정이 됐죠. 얼굴 그냥 가리고 이러고 할까봐요. 네. 아니면 이렇게 사이에다가 눈만 빼꼼 보이게 할까? 가만있어. 팔 아픈데? 가만있어. 이거 되게 원시적인 방법인데, 이것도 카메라를 속이는 일인데, 자, 제가 못생긴 이 짧게 짧은 손가락을 여기 가운데다 V자형으로 거치를 해놓고 마치 턱이 굉장히 갸름하게 배치가 된 것처럼 했더니만 아이슬란드 오로라 현상이 없어졌네요. 뭐야 이거 어떻게? 이러면은 제가 마우스 잡고 뭘 얘기를 못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띄자. 자,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뭐 지난주, 지지난주 일주일 내내, 2주일 내내 말씀을 드렸던 어떤 내용들이 사실 중구부원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실행을 했느냐 여부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이 있거나 아니면 아닌 거겠죠. 왜 강하게 더 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로봇주 그냥 지난주 내내 오르고 오늘까지도 올라주는데, 뭔가 대장주 그냥 불러주고 아무거나 사라 그랬으면은 엄청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 앞선 그 6부, 5부, 4부 여기 대표님들 그런 거 엄청 불러주는 분들이잖아요. 다 많이 청취하시고 많이 참고해가지고 매매하셨을 거라고 좀 믿는데, 제가 이거 7부 지금 마지막 순서에서까지 굳이 안 불러드려도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약간 두루뭉실한 그런 상태에서 시장 얘기 중심으로 좀 많이 엮어가는 스타일이니까 종목 바로바로 많이 안 불러줬다고서 너무 섭외하시지 말고, 그리고 뭐 로봇주는 지금 그냥 순환매. 제가 여기 이 종목들인데 결론은 현대차 로봇 밸류체인의 관련주들이 여기 지금 한 15개 정도 이상 되는데, 여기에 뭐 대부분 다 올라가는 애들이 속해 있는 거죠. 여기 뭐 웬만한 로봇주들 거의 다 망나가 돼 있는데, 여기서 그냥 누가 또 컨디션이 그날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더 세게 가냐 안 가냐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다 일단 이 안에서 노는 플레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로보티즈 이거 제가 10날 말씀드린 11일 날 거네요. 10날 오후 뉴스니까. 그 뒤에도 로보티즈는 11일, 12일, 오늘까지 뭐 계속 오르잖아요. 완만해서 그렇지. 자,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비중 늘려야 되느냐 아니냐,
뭐 이거 지금 벌써 해묵은 논쟁인데 비중을 깔끔하게 좀 늘려놨으면 어쨌든 이번 뭐 한두 달 정도 11월과 12월 사이에 뭐 처진 애도 있지만 상당히 그래도 윗꼬리 그러니까 아랫꼬리를 달고서 위쪽으로다가 신고가 내는 그런 바이오 계열들이 여러 개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에이프릴 바이오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자, 미국 생물보안법 이슈에다가 CDMO 이슈 이제 부각이 되면서 에피스도 오늘도 아까 보니까 뭐 강세 나오던데 이제 바이오의 시대가 올 것도 같고, 여러 섹터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BBB 셔틀하고 있는 ABL도 릴리가 치매 치료제 만드는데 얘네 방식 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기대를 한껏 좀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만약 증검승부, 화이자의 참전으로 뭐 빅파마 3개 112랑 노보노디스크 화이자의 3파전 시장 더 치열하고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바이오 뭐 막는 비만약 경구용 이런 것들 이제 더 확산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시장이 이제 점차 커질 거고 사용하는 환자들이나 빈도들도 커질 건데, 하여튼 뭐 짧게는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정도까지는 로봇하고 비만을 위시한 바이오 계열 쪽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그때 있는 이벤트가 뭐 그렇게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은 거의 제가 봐선 바이오니 로봇이 올라가는 애들, 또 자산주, 이게 맥락이 없는 건 아닌데 제가 봐선 거의 다 그냥 무대뽀예요. 무대뽀. 그냥 오늘도 좋은 일 있고 내일도 좋은 일 있고 어제도 좋은 일, 그러니까 금요일도 좋은 일 있었고 지난주 내내 그냥 얘네들 좋은 일 있었다? 그런 건 아닌 건데, 그래도 거의 날마다 올랐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뭔가 섹터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들이 한꺼번에 저변에 깔려 있는 거고, 그냥 주가가 그 안에 속해 있는 업종 내 기업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하염없이 끌어올리는 상황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막연한 기대감과 숫자로 아른아른거리는데 보이지 않는 실적, 이런 것들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함이 이들의 가장 큰 원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랑 로봇의 핵심은. 자,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효과들, 삼성하고 하이닉스 쪽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주간 ETF로 보면 우주항공 쪽이 셌다라고 나오는데, 자, 지금 이게 참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AI 버블이 무서우면 다른 거 사라는데 다른 거 사라고 제시한 게 우주야. 우주는 버블 아닌가? 우주만큼 버블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주는 버블이냐 아니냐를 논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개버블이에요. 근데 그 버블의 크기가 우주만큼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지금 우리가 그냥 짐볼 수준이나 아니면 이따만한 큰 공 수준의 버블이라고 하면, 이 버블의 크기가 도대체 깨지지 않고 터지지 않고 어디까지 갈 건데, 우주만큼 무한 확장이 가능한 섹터도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추구하는 그 이름 자체가 우주인데, 어떻게 보면 진짜 완전히 봉이김선달 대동강물 팔아먹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미래 굉장히 어떻게 좋아집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어떻게든 땡겨 갈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버핏도 6조 정도의 규모로 대장 매집이 있었다고 하고요. 조지 소로스도 비중을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6조 3조 산 거는 이건 이제 구글이죠, 구글. 근데 이게 이제 위성 데이터 쪽, 우리가 이제 구글맵 지도 이런 거 얘기하듯이 구글이 약간 글쎄 버핏이 그런 생각하고 샀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얘도 우주항공주지 이러고서 샀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고 나서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얘기들이 좀 떠도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면서 미국에서 아주 냉정하게 많이 오른 섹터가
최근에 우주항공 쪽이다 이렇게 잡히고 있어요. 예. 거기다 대통령이 지난 주말 앞두고 우주청장 업무계획 보고 받으면서 내가 책임진다 이러면서 1년에 한 대 정도 이상 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예산 확보라든가 이제 기술 발전에 좀 더 가속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이제 좋은 가격들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스페이스X의 상장 추진 2,000조 정도로 예상되는 기업 가치 예상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제 그 납품이 들어가는 회사들 여러 대 있잖아요. 예.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자, 우주청장이 또 29년도엔 달 근처 가고 32년도 달 착륙선 발사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자, 하여튼 뭐 달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정부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일들이 좀 있다라는 거고, 25년, 이제 26년 되면은 2029년이 또 그렇게 멀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까 뭐 SMR도 젠선왕이 한 6, 7년 지나면 되게 많이 깔릴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도 지금 들어가서 한 5, 6년, 6, 7년 이렇게 안전 가동까지 보면은 그 정도 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어떤 이슈 나온 그 미래 예언가 얘기대로 치면은 그런 얘기도 맞는 것 같기도 해. 예, 몇 년 뒤에 실제적으로 이게 뻑이 안 나고 뭔가 이어진다, 산업적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봐서 오히려 내년도는 전고, 그러니까 상고하저라고 하죠. 전반부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후반부에는 조금 주춤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직도 좀 막연하나마 많이 드는데, 이런 그 빅사이클의 어떤 크기로 보면 2030년에서 한 32년도 사이가 대폭발의 기운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오늘 뭐 아주아이비라든가 우주항공 쪽이 물론 뭐 우주항공 그 소형 위성 만드는 회사 자체도 좋지만 지금 스페이스X의 뭐 비상장 처음에 좀 쌀 때 많이 투자를 들어가는 게 성견지명이죠. 아마 제가 봐선 뭐 박현주 회장 성견지명이 아닐까 싶은데, 저런 식으로 투자 들어간 게 이번에 이제 IPO를 결국 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보는 시각들이 달라지면서 주가도 많이 달라질 거고, 예, 굉장히 평가 차익을 많이 받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금, 그죠? 미래 에셋 벤처랑 미래 에셋 벤처 투자랑 아주 아이비 투자 지금 17% 올랐거든요. 얘도 그런 것들 움직임이 같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쿠, 세아비 스틸 20%에 원희홀딩스 23%, 삼표 시멘트 14%. 잘 날라댕기는 애들은 잘 날라다닙니다, 진짜. 자, 코스닥은 아주 미미하지만 다시 마이너스가 났긴 했고, 코스피도 40포인트대까지 땡겨졌다가 다시 지금 마이너스 한 6, 70 이렇게 또 오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시장이 반등을 한다 그래도 오늘 뭐 플러스 반등 저는 코스피 기준으로 나온다 이렇게까지는 좀 에바인 것 같고, 낙폭을 최대한 좁혀서 한 50자 뭐 초반이나 4자 보일 정도로만, 오늘 방금 나왔던 그 정도 지수만 끝나도 오늘은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조금 무겁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요. 자, 이런 뭐 우주청에 이제 그 기대를 한 몸에 안고 대통령도 굉장히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우주항공이 이거 완전히 뭐 진짜 우주 그 날리는데 그 발사체에 들어가는 돈 환산하기도 어렵죠. 근데 어쨌든 우주에다가 뭘 띄웠다, 가서 뭘 도착을 해갖고 뭘 만났다 이런 정도까지 되면 시장에서 보는 눈이 엄청 달라지는 거죠. 아무도 못한 일을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해주는 그런 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 얘기는 스페이스 X 관련주라고 사실 이게 뭐 장면마다 굉장히 많이 요약이 돼 갖고 나오거든요. 뭐 HVM 당연히 첨단 금속 공급한다.
캔코와 에어로도 오늘 생각보다 지난주 금요일보다 오늘이 훨씬 세더라고요. 미래에셋 그룹은 지분 투자가 있었다는 거. LK 삼양 그 약간 고해상도 렌즈 가지고 별 추적기 탑재 가능하다는 거. SMT 장비 쪽으로는 YJ 링크가 있고, 또 그냥 위성 시스템 벤더사 같은 걸로는 뭐 스피어라든가 세트레가 이 정도, 그런 정도 회사들. 근데 지금 여기 스페이스 X와 뭐 협업한다는 켠텍이 아까 보니까 제법 또 야무지게 올라가던데. 네. 하여튼 뭐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꽤 여러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는, 오늘 시장은 분명히 뭐 들 빠졌어요 이건 있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빠진 종목이 되게 많아요. 오늘 오른 종목보다는. 오른 종목도 물론 생각보다 많게 한 1000개 정도 가까이 있긴 한데 아까 600개였거든 장 초반에. 예. 근데 지금은 뭐 비등비등까지는 아니더라도 1000개가 넘고 한 1500개 빠져 있으니까 비율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예. 자, 하여튼 뭐 종목들 움직임이 부산하게 하여튼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12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자산주 쪽도 지난주에 좀 의도 터지고 이런 애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자산주들 평가를 좀 새롭게 받고 있고, 공교롭게 지금 이제 부동산 쪽으로 해서 뭐 서울 강남이라든가 터미널 부지 이런 거 있는 회사들 기준으로 오늘도 강한 것들이 꽤 여러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 제가 그 부동산 상위 기업 그래가지고 뭐 제가 여러 개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부동산이 좀 굉장히 많은 그런 회사들의 목록이 있어갖고 좀 불러드린 바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폴더볼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 접는 폴더볼 폰에 대한 이제 뭐 인기다 이렇게 기사들이 여러 나왔는데 어차피 369만 원인가요? 예, 그 정도를 주고 살 사람들은 어디에든 몇만 명, 몇십만 명은 있다는 거. 전국 글로벌 단위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몇십만 명까지 될 수가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 몇천 대 초도 물량 나왔을 때 그네들이 그걸 빨아들이고 살 수 있는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초도 물량 가지고 너무 설레발 떨 건 아니고 조금 더 안정이 된 다음에 일반인들한테 소구가 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인지, 그러니까 가격은 더럽게 비싼 거 맞는데 가치가 그만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래서 좀 뭐 힌지라든가 이런 거 오늘 좀 강세가 나올 수도 있겠으나 그다지 연속성은 없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매일매일 그 할애를 해가지고 폴더블 폰이 정말 대단해 이렇게까지 계속 특집으로 기사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서 뭐 한 달쯤 지난 흐름에선 한번 나올 수는 있겠죠. 한 달 동안 뜯어보니까 전작보다 얼마나 잘 팔렸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은 뭐 앞으로 좀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약간 얘기 떨어졌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 올리는 게 있죠. 그냥 계시지 말고 뭔가 좀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 좀 부탁드려요. 제가 쭉 한번 훑어볼 테니까. 질문 지금 거의 올리신 분 없는 걸로 보이는데 질문 좀 올려주세요. 종목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것만 빼고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제가 왜냐면 이거 맨날 한 20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해오는 대안에 대한 이제 자세한 부분들을 매일매일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것도 한두 번이지 무슨 그 여러 학급마다 들어가서 똑같은 내용 얘기하는, 옛날에 이제 뭐 당연히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과목 맡고 있으면 반복을 한 4-5번 해야 되잖아요. 저도 지금 한 최소한 7번에서 10번은 계속 반복했다는 느낌인데 들으시기도 귀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과거에 생략하고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남았네요. 아직도 한 9분 남았어.
음, 항공 우주 섹터라는 게 뭐 문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지금 제가 봐서 신고가 치는 애들 밑에 이제 오늘은 보니까 약간 소외주 맥락에서 컨택이라든가 지난주에 들어올랐던 애들의 순환매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다 합치면 한 10여 개 정도 되더라고요. 예, 거래량 좀 살아있는 애들 위주로 해서 순환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주항공은 제가 봐서는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상당히 좀 이렇게 그러니까 날림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렇다고 테마가 없는 건 아니고 재미도 주어질 것 같고 또 기업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인기를 꽤 좀 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섹터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저는 목요일날 상장하는 그 종목에 대한 장기 투자는 모르겠고 약간 에임드꼴 날 것 같아요. 예. 에임드 바이오랑 약간 유사한 느낌이 나올 것 같은데 뭐 기본 3천억이니까 공모가 기준으로 뭐 유수의 피어 기업들을 생각해 보면 한 1조 5천억까지는 돼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라서 1조 3천억에 들어오는 게 1조 5천억이 되려면 첫날 따따상 치면 이론적으로 1조 2천억 되는 거고 그 다음날 상치면 1조 5천억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저는 에임드 코리아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다. 공모가도 되게 착하게 나와서 아니 이거 약간 우롱인데 뭐 요새 이제 공모까지 낮게 부르고 뭐 상단으로 결정되거나 그걸 뚫는 식으로 공모가가 설정되는 게 유행이긴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건 뭐 예, 낮게 부르고 낮게 형성되다 보니까 상당히 뭐 이렇게 저평가라고 얘기 드리면 되게 웃긴데 바이오가 저평가가 어디 있냐고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일라이릴리에다가 1조 9천억 정도 기술 이전 계약도 했던 이력도 있고 그래서 뭐 제가 봐서 조단위급 이상의 덩치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근데 장기까지는 모르겠네요. 예, 저는 에임드 코리아는 이번에 어쨌든 뭐 7거래를 지나서 5배 올랐다 그러죠. 11,000원짜리가 55,000원에 끝났거든요. 금요일날 종가가 이론적으로 5배 사실은 그런 정도 오르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얘도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어요. 예. 그 의무 확약 비율도 에임드 코리아가 80%였는데 얘는 74%인가 그렇더라고요. 되게 기관들이 나 이거 바로 팔 생각 없고 짧게는 보름에서 뭐 한두 달, 석 달, 뭐 6달 이렇게 의무 확약을 걸어놓은 비율이 굉장히 높은 주식. 아마 요새 나온 어떤 주식보다도 RG 노믹스인가요? 네. 비율이 되게 높은 기업이라 아마 제 생각에는 컨디션만 목요일날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거의 뭐 따따상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따따상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든다. 예. 일본 환율 엔캐리 별로 예. 뭐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그다지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다고 생각해서 대응을 하는 쪽으로 열심히 생각을 해보시되 결국 무대응이 상팔자네 이렇게 결론이 나올 것 같아서 예. 여러분들한테도 그냥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요 뭐 생각보다 지금 더뎌요. 왜냐면 이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그 발행 주체에 대한 협의가 아직도 좀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법안이 완료가 돼갖고 발의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조선주 섹터는 지금 추세가 후졌죠. 네. 왜냐면 재밌는 애들이 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후졌다라는 게 뭐 업황이 꺼졌습니다 이거보다는 업황은 유지되죠.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거예요. 기존에 받은 걸 열심히 만들어서 납품할 배에 대한 일감은 3, 4년치가 쌓여 있으니까 좋은데 지금 신규가 막 들어오느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 3년 지나서 보면 또 일감을 걱정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오히려 더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자체 업황이 후졌냐?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전이 지금 자체가 뭐가 그렇게 후졌겠어요.
다만 내년도 초중반 정도까지 큰 모멘텀이 있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시장만 놓고 보면 그런 거예요. 더 재미가 확실히 있는 섹터가 있으면 2년, 3년 가까이 올랐던 섹터들은 약간 뒷방 어르신 같은 느낌이 된다는 거죠. 약간 이거는 접어두고 기본 수량 아주 조금만 들고 그냥 스테이 하는 거고, 나머지도 재밌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쪽 가서 놀자, 이런 분위기가 왜 조성이 안 되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다운시스는 제가 봐선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도 이미 무너진 지가 오래라 그냥 업황 자체가 나쁘진 않죠. 무슨 그런 철도 기간 지하철 원래 현대 로템하고 거의 쌍벽으로 만든다 이래가지고 한 3, 4년 몇 년 전까지는 꽤 유망했던 기업으로 판정받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랜만에 끄집어내서 저도 보니까 와, 너무 황당하게 많이 무너졌더라고. 회사가 원래는 견조했었는데, 이게 전동차가 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핵융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뭐 주축 회사 비슷하게 좀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다운시스 주가라든가 뭐 오늘 또 행보까지 포함해서 지난 주말 그 앞두고 있었던 업무보고 자리에서의 그 노출, 좋은 얘기로 노출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오늘 뭐 하한가급 비슷하게 지금 흐름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번 정부 안에서는 뭐 추가 오더나 이런 것들 못 따낼 가능성이 높잖아요. 저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다 까집어졌는데 누가 저기다가 오더 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회사의 명운이 좀 밝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좀 빨리 빠져나오는 게 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27분 다다르고 있는데, 오늘 신규주가 뭐 2만원대 정도까지 가는데 저것도 사실 조금 저는 오버예요. 저게 KPF라고 하는 모회사 대비해서도 거의 한 2배 이상의 지금 주가 시가총액이 만들어졌는데, 이거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제 생각엔 오후 들어서는 조금 좀 가라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또 이제 신규는 신규주 부른다고 오늘 또 정리를 해야 또 내일 아크릴이라고 또 들어오는데, AI 쪽이긴 하지만 어쨌든 또 기대감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 오늘 내일 모레 글피까지 상장하는 4종목 중에 이제 제일 대역급은 목요일날 그 알지노믹스죠. 그거 아마 꽤나 이제 수량을 좀 압박을 받으면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아까 한 40포인트대로 붙었다가 점심시간이라 그런가요? 약간 좀 느슨해지면서 약간 좀 풀렸습니다. 조금 내려가지만 그래도 아까 110을 생각해보면 여유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요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약간 빠르긴 한데, 뭐 내년도 6월이 지선이잖아요. 지방선거.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가능성이 높은 분이 지금 성동구청장, 뭐 대통령도 대놓고 칭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놓고 욕을 안 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민주당에서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뭔가 잘하니까 뭐 돋보이니까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오랜만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또 그거에 맞는 무슨 관련주랍시고 여수가 출생이고 서울시립대 나왔고 86학번이니까 저보다 한 학번 높네요. 자,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그 성수동에 이제 본사 있고 뭐 근거지 있는 그런 기업들이 또 강한 그런 코미디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주산업 아까 20% 오른 것도, 와, 경주정시 종친이래요, 대표가. 참 이런 거 어떻게 잘 찾아서 이렇게 올리나 몰라.
자, 지금 뭐 피해 3표 시멘트도 아침에 뭐 마이너스 가니 많이 그랬다가 지금 한 15% 가까이 예, 상승 펼치고 있고, 여표 안에서도 몇 개 종목이 움직여요. 잭시믹스도 아까 좀 움직였던 것 같고, 예, 대주산업 되게 세게 움직였고, 예, 참 회사로 보면 일천한데 이게 사람으로 엮여가지고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뭔가 좀 해줄 것 같으니까 효과들을 또 이렇게 기대하면서 종목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요렇게 가보죠. 네, 오늘 굿모닝 작전 7부는 요렇게 급마감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죠. 네, 고맙습니다. 예, 점심 맛점 하시고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